요즘 시대의 금반지요? 정말 촌스럽네요. 소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복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그냥 빠져주세요. 3대째 이어온 가족의 전통 예물을 모독하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본 정숙의 마음은 얼어붙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복집 사장이 조용히 귓속말로 전한 한마디. 6개월 전에도 똑같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와서 같은 짓을 했어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단순한 버릇없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과연 정숙은 아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시대의 금반지요? 정말 촌스럽네요. 소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복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30년 넘게 3대째 이어온 한복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예비 신부들을 봐왔지만 이런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저희 세대는 달라요. 소영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죠.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거든요. 4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우며 한복집을 지켜온 자신에게 드디어 며느리가 생긴다는 기쁨. 그것도 이렇게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를 말이죠. 소영 씨, 이 반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증조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셔서.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보자기에서 꺼낸 금반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을 자아냈죠. 하지만 소영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엔 이런 스타일 안 해요. SNS에 올리면 완전 웃음거리 될 것 같은데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그때 한복집 안쪽에서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가게 사장 김 사장의 어머니셨죠.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게 일을 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아, 할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빠져주세요.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할게요. 소영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아내듯이 말이죠.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저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소영 씨,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정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어머님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이에요. 어차피 할머니 연세에 요즘 트렌드 모르시잖아요. 소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셨죠.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해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자부했는데 소영에게서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소영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예물비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요즘 스타일로 맞춰서 살게요. 이런 구식은 정말. 소영이 금반지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내듯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때 한복집 사장 김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정숙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죠. 김 사장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정숙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다른 장신구들을 구경하며 이것저것 집어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게 저 여자분 6개월 전에도 봤어요. 다른 남자와 함께 왔었는데 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전통 예물 무시하고 그때도 현금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결혼 한 달 전에 모든 돈 털리고 버려졌다더라고요. 김 사장의 말에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제가 직접 그 남자친구한테 들었어요.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더라고요. 정숙 씨, 아드님 조심하세요. 그 순간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하세요?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소영이 시계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돌아서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예쁜 얼굴이 전혀 달리 보였죠.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처럼 말이에요. 소영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죠.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직 결정 안 했잖아요. 그럼 현금으로 주시기로 한 거죠? 소영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정숙의 대답에 소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빨리 결정해 주세요.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소영이 가방을 들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숙은 김 사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네, 100% 확실해요. 정숙 씨, 아드님한테 꼭 말씀드려야 해요. 김 사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우 5분 만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품었던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순식간에 경계와 분노로 바뀌었죠. 밖으로 나온 정숙을 보며 소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왜 그래요?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부터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차 안에서 소영이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금으로 주시는 거 맞죠? 요즘 예물은 다 그래요. 다이아 반지나 브랜드 시계 이런 걸로 해야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어요. 소영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맞다는 것을. 소영은 진짜 사랑 따윈 관심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에 도착한 후 정숙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들 민호에게 어떻게 말할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설득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영이랑 예물 보러 다녀왔다며? 어떤 걸로 정했어? 민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숙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 순진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소영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골랐나? 엄마 취향에 맞춘다고 했는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호야, 소영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1년 넘게 사귀었는데.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민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섞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말한다면 민호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스러워서. 정숙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소영의 정체를 밝혀내서 아들을 구하겠다고 말이에요. 김 사장이 해준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더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의 차가운 눈빛과 할머니를 무시하던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김 사장이 해준 무서운 이야기까지.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잠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소영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한복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정숙 씨, 어서 오세요. 밤새 잠 못 주무셨죠? 김 사장이 정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말씀하신 그 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정숙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어제는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김 사장이 한복집 문을 닫고 정숙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이었죠. 정숙 씨, 저도 40년 넘게 이 일 해왔잖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예비 신부들을 봤는데 저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왔는데 처음엔 정말 다정한 커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김 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나요? 똑같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하고 전통 예물은 촌스럽다고 하고 심지어 그때는 더 심했어요. 김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심했다고요? 네. 우리 어머니가 차 한 잔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는 고급 커피만 마신다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곳에서 뭘 마시겠냐고 위생도 안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정숙이 듣고 있던 이야기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남자는 처음엔 그 여자를 말렸어요. 하지만 여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굴자 나중엔 같이 웃더라고요. 완전히 휘둘린 거죠.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뭐였나요? 박준혁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명함을 주고 갔거든요. 어떤 회사 과장이었어요. 김 사장이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계셨군요. 네, 보통은 버리는데 왠지 모르게 보관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마음에 걸렸나 봐요. 정숙이 명함을 보니 정말로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법 큰 회사의 과장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박준혁 씨가 결혼 한 달 전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더라고요. 이유는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져서라고 했어요. 김 사장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것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결혼 준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박준혁 씨는 결국 집까지 팔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마련해 줬다는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여자가 사라져버렸대요.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영이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내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혹시 박준혁 씨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하지만 그분이 이런 일을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을지는. 김 사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꼭 연락해 주세요. 제 아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정숙의 간절한 부탁에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복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소영에게 상처받은 일 때문인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셨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숙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어제 그 아가씨 어머니구나.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나서서 그런 말 들으시게 했네.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미안해요. 소영이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정숙이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사실 나도 나이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을 잘 모르나 보다 했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상처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은 그 아가씨가 한 거지.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김 사장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정숙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80세가 넘은 분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혹시 예전에도 그런 예비 신부들이 있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있지. 하지만 어제 그 아가씨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 나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구나. 할머니가 쓰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님, 40년 넘게 이 일 하시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어제 그 아가씨 어떻게 보셨어요? 김 사장이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글쎄, 겉은 예쁘게 생겼지만 눈빛이 차가워. 진심으로 결혼을 하려는 사람 같지 않았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더구나. 할머니의 말에 정숙과 김 사장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느끼셨군요. 응.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예물을 고르면서도 계속 값을 물어보더라고. 보통 결혼 앞둔 처녀들은 예쁜지 안 예쁜지를 먼저 보는데 그 아가씨는 값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더구나. 할머니의 관찰력에 정숙이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의심스러워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더라고. 아마 나중에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 할머니의 말에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찍었다고요? 응. 몰래 찍는 줄 알았나 보는데 내 눈에 다 보이더구나. 특히 제일 비싼 걸 사진 찍더라고. 이 말을 들은 김 사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박준혁 씨 때도 똑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뭐 하나 보다가 찍는 건 줄 알았는데. 김 사장과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소영이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님, 혹시 그때 사진 찍은 거 기억나시는 게 더 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있지. 그 아가씨가 제일 관심 있어 한 게 우리 집 진열장에 있는 다이아 반지였어.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값을 물어보더라고. 할머니가 진열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지는 2천만 원짜리거든요. 정말 특별한 손님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김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걸 보자마자
눈빛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할머니의 말에 정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때 박준혁 씨도 똑같이 그 반지에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계속 그 반지 얘기를 하니까 결국 사겠다고 했어요. 김 사장의 말에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샀나요? 아니요. 그때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때 이미 계획이 바뀐 것 같아요. 정숙은 소영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내는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김 사장님, 박준혁 씨 연락처 꼭 알아봐 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정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중으로 알아볼게요. 김 사장이 약속했습니다. 정숙은 한복집을 나서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 민호를 설득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소영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정숙 씨, 박준혁 씨 연락처 알아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뭔가요? 박준혁 씨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 일로 인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중간에서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꺼려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꼭 부탁드려요. 정숙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엄마, 소영이가 오늘 예물 얘기 물어보더라. 언제 결정하냐고. 민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정숙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민호야, 소영이가 평소에 돈 얘기 많이 해?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돈 얘기요? 별로 안 하는데요. 왜요?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정숙이 얼버무렸습니다. 소영이는 오히려 검소한 편이에요. 항상 저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요. 민호의 말을 듣고 정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소영이 민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박준혁을 만나게 되면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박준혁 씨가 만나겠대요. 오후 3시에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숙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고 녹음이나 그런 건 절대 안 된대요. 알겠어요.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어요. 약속 시간이 되어 정숙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박준혁인 것 같았죠. 김 사장의 말대로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상처가 어리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혁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김 사장님께서 사정을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얘기라서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숙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접근했어요. 지금은 소영이라고 하나 보네요. 이름도 바꿔가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건가 봐요. 박준혁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소개팅이었어요. 친구가 소개해 준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속은 거였어요. 그 여자가 가짜 신분으로 접근해서 친구까지 이용한 거죠. 정숙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점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쁘고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박준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나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소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조금씩 요구하더라고요. 박준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얼마나 요구했나요?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였어요. 웨딩드레스 맞춤 제작비라든지 화장품이나 성형수술비 명목이었죠. 그런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정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다 주셨나요? 네, 바보처럼 다 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 후에는 뭘 요구했나요?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3억이 필요하다면서 자기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3억이요? 네, 저도 그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았어요.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했고요. 박준혁의 말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수술비 5천만 원을 더 요구했어요. 정숙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도 주셨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마련해 줬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고 그래서 그 여자 집에 찾아갔는데 박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집주인 말로는 한 달 전에 나갔다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었지만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대출금 때문에 감당이 안 되어서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도 갚지 못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르바이트 몇 개를 하면서 빚을 갚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요. 아직도 가끔 그 여자 꿈을 꿔요. 왜 저를 그렇게 속였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정숙은 박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영의 잔인함에 경악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남자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여자에 대해서 다른 정보는 없나요? 진짜 이름이나 직업 같은 거요. 저도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말해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직업도 거짓말이고 가족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연락처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숙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드님이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세요? 네,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럼 빨리 막으셔야 해요. 저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박준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꼭 막을게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숙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박준혁의 참혹한 이야기를 들으니 소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민호를 설득하기에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소영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오늘 한복집에서 들은 얘기인데 정숙이 박준혁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엄마, 그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소영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슷해서 엄마, 소영이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소영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민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소영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소영이에 대해서 더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정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 사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어제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여자가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요. 맞아요. 그것도 수상하긴 했어요. 혹시 우리 단골 손님 중에 아는 분이 또 계실까 봐서요. 어머니께 한 번 더 여쭤보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몇 시간 후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 씨, 대박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기억해내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박준혁 씨와 함께 왔을 때 우연히 다른 손님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손님이 그 여자를 알아보더래요. 정말요? 어떤 손님인데요? 우리 단골 손님이신 이혜경 여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때요. 저 여자 어디서 봤는데 하셨다는 거예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혜경 여사님께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 연락드릴게요. 1시간 후 정숙은 이혜경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김 사장의 한복집 단골 손님이셨죠. 정숙 씨, 그 여자 정말 기가 막힌 사기꾼이에요. 이혜경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우리 조카가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1년 전 일이에요.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카분이요? 네, 우리 조카가 의사거든요. 그 여자가 간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했어요.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더라고요. 이혜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혼 준비한다면서 2억을 뜯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식 보름 전에 사라졌죠. 정숙은 소영의 수법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조카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의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이혜경의 말에 정숙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아세요? 우리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변호사인데 그 사람도 똑같이 당했대요. 정숙은 소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저희도 그 여자를 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이혜경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제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서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야겠네요. 그날 저녁 정숙의 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혜경과 그의 조카 의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모두 소영의 피해자들이었죠. 저는 정신과 의사 김현우입니다. 조카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변호사 박성진입니다. 정말 분하네요. 변호사도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처음엔 완벽한 여자친구였다가 결혼 얘기 나오면서부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버지 사업 실패했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뭐라고 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 수술비라고 했어요. 박성진이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동생 학비라고 했고요. 김현우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군요. 정숙이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거를 모으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가 너무 교묘해서요. 박성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저희가 다 합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혜경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그 여자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소영의 수법과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모두 소개팅으로 시작해서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 얘기 나오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가족 사정을 핑계로 댔고요. 금액도 점점 커지면서 마지막엔 큰 돈을 요구한 다음 사라졌어요. 정숙은 소영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희 민호도 곧 그런 요구를 받게 되겠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보통 결혼 2, 3개월 전부터 시작하거든요.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요. 정숙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을 잃기 전에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성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절대 그 여자한테 진짜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다만 아들을 설득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뿐이에요. 정숙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어요. 그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해요. 이혜경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분명 소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민호에게서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정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일단 1,000만 원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요. 정숙은 드디어 소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하지만 소영이가 정말 급하다고 해요. 그래도 하루 이틀 생각해봐도 되잖아. 결혼 준비하면서 돈 쓸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정숙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며칠 생각해 볼게요. 민호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즉시 이혜경에게 연락했습니다. 혜경 씨, 드디어 시작됐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준비해야겠네요. 네, 계획대로 진행해 봅시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소영과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날 밤 정숙의 집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혜경과 김현우, 박성진이 모두 모였죠. 1,000만 원으로 시작했네요. 저희 때랑 똑같아요.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점점 금액이 커질 거예요. 박성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잡느냐는 거죠. 정숙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혜경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가 한복집 할머니와 상의해서 연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기요? 네. 할머니께서 우연히 소영이를 만나서 박준혁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 소영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김 사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날 정숙은 김 사장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할머니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그 소영이라는 아이가 정말 사기꾼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아이였구나. 물론 도와줄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80년 넘게 살면서 별걸 다 봤는데 저런 아이 하나 못 상대하겠니?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정숙이 감동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소영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할머니가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면서 박준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소영이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정숙은 즉시 할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소영이가 강남역 스타벅스에 혼자 있어요. 알겠다. 지금 가겠어.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카페에 도착한 할머니는 소영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응, 박준혁이 그 아이 말이야. 정말 불쌍해.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아서 모든 걸 잃었잖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소영의 고개가 돌아왔습니다. 맞아, 김유진이라는 여자였어.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였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또 다른 남자를 노리고 있다던데. 정말 무서운 아이야. 할머니가 계속 통화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방금 박준혁 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아가씨가 왜? 할머니가 순진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박준혁 씨를 알거든요. 혹시 김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 나쁜 여자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어. 그 아이 때문에 박준혁이가 집까지 팔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할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 키도 크고 말이야. 하지만 눈이 차가워 보이더라고.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그런 눈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나요? 아마 그럴 거야. 한번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쉽게 안 고치지.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남자를 속이고 있을 거야. 소영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상태로 말이죠. 할머니는 소영이 나간 후에도 계속 통화하는 척하며 중요한 말들을 녹음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할머니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뭘 이 정도야. 그런데 그 아이 얼굴 보니까 정말 사기꾼이 맞는 것 같더라. 왜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나쁜 여자가 있냐고 분개하거나 정말 안 됐다고 동정할 텐데 그 아이는 자기가 들킬까봐 겁내는 표정이더라고. 할머니의 관찰력에 정숙이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의 반응을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민호가 집에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엄마, 소영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왜? 어떻게? 자꾸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정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정숙은 이제 소영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그날 밤 정숙은 다른 피해자들과 통화했습니다. 소영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인 것 같아요. 좋아요. 저희도 준비됐어요. 이혜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소영이 직접 자백하는 장면을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영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방법을 생각해냈거든요. 저희 민호가 소영이를 압박해보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얘기를 슬쩍 흘리면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민호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설득하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정숙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소영과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은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소영아, 각오해라. 정숙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집에 들어올 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엄마, 저 소영이한테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질문인데? 혹시 박준혁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김유진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숙은 할머니의 작전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모른다고 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상하더라고요. 민호의 말에 정숙은 이제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박준혁이라는 사람을 알아. 정말요? 누구예요? 한복집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영이와 비슷한 여자한테 당한 사람이야. 민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비슷한 여자요? 정숙이 박준혁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도 진지하게 들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박준혁 씨를 직접 만나봤거든.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그 이름들을 물어본 것과 너무 우연의 일치였거든요. 엄마, 혹시 소영이가 정말?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영이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정숙은 이혜경과 함께 최종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소영이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어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현우 선생님이 우연히 소영이와 마주치게 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김현우 선생님이 의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소영이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은
정숙은 즉시 김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소영이가 강남성 모병원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어요. 김현우는 평상복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병원 로비에서 소영이를 발견한 김현우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소영 씨 아니세요? 소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김현우라고 해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저를 아세요? 아, 사실 제가 박준혁 씨와 친구거든요. 소영 씨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소영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준혁 씨요?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런데 박준혁이가 소영 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김유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다고 하던데.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럴까요? 박준혁이가 말하길 정말 예쁜 여자였다고 했는데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소영 씨와 정말 비슷하네요. 김현우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바빠서 소영이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김현우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제가 박준혁이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소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김현우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정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김유진이라는 여자 때문에요. 소영이 입술을 깨물며 김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노리고 있다던데요. 이번에는 소영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그 순간 소영이 폭발했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과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정말 상관없으시군요. 그럼 죄송했어요. 다만, 김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요? 혹시 주변에 그런 여자가 있다면 조심하라고 알려주세요.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소영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김현우는 녹음기를 끄고 정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소영 씨 반응이 완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말요? 뭐라고 했나요? 처음엔 모른다고 하더니 나중엔 화를 내면서 도망갔어요. 보통 사람 반응이 아니었어요. 정숙은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엄마, 오늘 소영이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데? 병원에서 이상한 남자가 자꾸 박준영 얘기를 했다면서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김현우의 작전이 완벽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솔직히 저도 이상해요. 왜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민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소영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 정숙이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 정숙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들을 민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박준혁의 이야기,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민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모두 사실이야. 그럼 소영이가 정말 저를 속인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엄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민호야, 한 가지 방법이 있어. 하지만 넌 상처받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정숙은 마지막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소영을 압박해서 진실을 털어놓게 만드는 것이었죠. 정말 할 수 있겠니? 네, 해보겠어요.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소영과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다음 날 민호는 소영을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죠. 소영 씨, 우리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봐요.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영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소영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불안함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죠.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소영 씨, 박준혁이라는 사람 아세요? 민호가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 그런 사람 몰라. 정말 모르세요? 김유진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소영이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이상한 사람들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어제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도 모르세요? 민호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소영 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지. 1년 넘게 사귀면서 뭘 의심해? 그럼 왜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어요? 민호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의사 김현우, 변호사 박성진. 이 사람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민호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댈 때마다 소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건 정말 오해야. 그 사람들은 그냥 아는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요? 그럼 왜 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결혼 얘기를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오빠,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그럼 박준혁 씨한테 8억을 받은 것도 오해인가요? 민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연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떻게 알았어? 소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정말이었구나. 정말 나를 속였던 거구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였다는 게 뭐야? 나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소영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존이요? 남의 인생을 망치면서요? 남의 인생? 웃기지 마. 너희들이 바보라서 속아준 거잖아. 소영의 잔인한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나한테 했던 사랑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당연하지. 사랑? 그런 거 없어. 나한테는 오직 돈뿐이야. 소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물론이지. 너 같은 엄마 병신 놈이 돈 많이 낼 것 같아서 접근한 거야. 소영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보낸 거예요? 1년? 길다고 생각해? 박준혁, 그 바보는 2년이나 끌었어. 너는 그래도 빨리 끝났네. 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소영의 잔인함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악마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그럼 김현우한테는 5억, 박성진한테는 3억. 다들 쉽게 속아주더라. 소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어요? 투자했지. 부동산, 주식. 이제 꽤 많이 모았어. 소영의 대답에 민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왜? 쉬운 돈벌이인데. 너희 같은 바보들이 있는 한 계속할 거야. 소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어디 가는 거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예요. 신고? 웃기지 마. 증거라도 있어? 소영이 비웃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죠. 방금 대화 다 녹음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당신이 박준혁 씨 이름을 인정한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호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돌려줘. 당장 그거 지워. 안 돼요. 이건 증거니까.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예쁜 여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너 지금 나를 엿먹이려는 거야? 엿먹이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의? 웃기지 마. 너 같은 놈이 정의를 말해?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당신을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장을 낼 거예요. 소영이 당황하며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우리 다시 얘기해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녹음 파일 지워줘. 소영이 애원했지만 민호는 단호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민호가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소영이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거든. 후회하는 건 당신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엄마, 다 끝났어요. 민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민호야.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숙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가 맞았어요. 소영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녹음 파일을 다른 피해자분들께 보내드리고 함께 경찰서에 가려고요. 민호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정말 끝날 거야. 정숙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집에는 모든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이혜경, 김현우, 박성진, 그리고 박준혁까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민호 씨. 박준혁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여자를 처벌받게 만들어야 해요. 김현우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박성진이 파일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내겠어요. 이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소영을 응징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경찰서에 출두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고발했거든요.
하지만 소영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녹음 파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숙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소영을 완전히 굴복시킬 완벽한 계획을 말이에요. 며칠 후 소영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오빠,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소영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니까 정말 후회가 돼.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민호는 정숙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응,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정식으로? 네. 양가 부모님들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민호의 제안에 소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 네. 그래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소영은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어. 언제 할까?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해요. 소영 씨 부모님도 모시고요. 민호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까지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시간 동안 완벽한 준비를 했죠. 먼저 모든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혜경 씨, 드디어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정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영이가 우리 집에 사과하러 와요. 그때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예요. 정숙의 계획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 있는 피해자들까지. 소영은 부모님과 함께 정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정중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소영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정숙이 차갑게 맞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소영은 준비해 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호 오빠한테 상처를 드려서.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럼 박준혁 씨한테도 사과해야겠네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준혁 씨요? 네, 소영 씨가 8억을 사기친 그 박준혁 씨요.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박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씨. 박준혁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준혁 씨뿐만 아니라 김현우 선생님께도 사과해야죠. 김현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변호사님께도요. 박성진까지 나타났습니다. 소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소영의 부모님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영 씨 부모님께 설명드릴게요. 정숙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소영 씨가 지난 3년간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소영의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박준혁 씨한테는 8억, 김현우 선생님께는 5억, 박성진 변호사님께는 3억을 사기쳤어요. 정숙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민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죠. 소영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이게 사실이냐?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정숙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소영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사랑? 그런 거 없어. 나한테는 오직 돈뿐이야.
너희 같은 바보들이 있는 한 계속할 거야. 녹음을 들은 소영의 부모님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거든요. 잠시 후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김소영 씨 체포합니다. 소영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민호를 바라보며 용서를 빌었지만 민호는 돌아보지도 않았죠. 소영의 부모님은 깊이 사과하고 돌아갔습니다. 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정숙과 민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1년 넘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소영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과 명확한 증거들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죠. 징역 5년과 피해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모든 피해자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박준혁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라요.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민호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새로 온 후배가 있는데 정말 착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인데? 이름이 수정이에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아이예요. 민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한번 집에 데려와봐. 정말요? 응. 엄마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 몇 주 후 민호는 정말로 수정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소영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민호가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 수정은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정숙의 말씀을 잘 들었고 전통을 존중했죠. 어머님, 한복집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우리 전통을 아끼는 아이구나. 정숙이 수정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 돌아간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정이 어때요? 정말 좋은 아이야. 소영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천천히 지켜봐. 이번에는 서두르지 마라. 네, 알겠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정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드디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숙은 수정에게 증조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금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수정아, 이 반지는 우리 집안 3대의 사랑이 담겨 있어. 어머님, 정말 소중히 하겠어요. 수정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에는 박준혁과 다른 피해자들도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정숙은 결혼식장에서 행복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5년 후 정숙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호와 수정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할머니, 이건 뭐예요? 손자가 금반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받은 소중한 반지야. 나중에 너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을 거야. 정숙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영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 아들을 구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았고 이제 손자들까지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으며 말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한복집에서는 오늘도 정숙이 전통을 이어가며 많은 예비 신부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험 많은 할머니가 되어 젊은 커플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가끔 소영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정숙은 주저하지 않고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정숙의 집에는 지금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